안녕하세요. 전자기기 리뷰어 험블입니다. 혹시 갤럭시 Z 폴드 4 뽐뿌를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현실적인 사용기를 들려드리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. 저는 갤럭시 Z 폴드 4를 사전 예약 때 바로 구입을 했었고요. 당시에 멀티태스킹, 디자인, 그리고 카메라 3개에 끌려서 바로 구입을 했었습니다. 근데 이 3개 중에서 2개가 영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. 실제로 써보니까 이 불편함들이 계속 누적이 돼서 지금 한 달 반쯤 썼나? 결론은 갤럭시 Z 플립 4로 다시 기변을 했습니다. 이게 처음에는 화면 비율도 변경이 됐고 디자인 더 예뻐지고 살짝 가벼워지고 태스크바를 통한 멀티태스킹이 너무 끌려서 업무용으로 쓰고자 제가 구입을 했었거든요. 그렇게 한 달 반 동안 썼는데 결론은 저는 이거 안 되겠어요. 역시나 플립이 좋습니다. 제가 갤럭시 Z 폴드 4를 업무폰으로 구입한 이유, Z 폴드 4에서만 쓸 수 있던 이 태스크바가 가장 마음에 들었기 때문인데요. 이게 반쪽짜리였습니다. 다양한 앱을 동시에 띄울 수 있다는 건 참 좋아요. 이렇게 계약서를 보다가 메일을 열어서 특정 부분에 대한 회신을 하거나 웹브라우저를 이렇게 동시에 2개를 다 열어서 쇼핑을 할 때 비교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진짜 너무너무 좋습니다. 근데 여러 가지 조건으로 제가 특정 값을 지정을 해놓고 검색을 했어요. 그리고 그 검색 값에 대한 비교를 하면서 또는 메모를 하면서 이렇게 사용을 할 때 앱에 따라서 리프레시가 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. 저는 이제 캠핑을 다니기 때문에 이런 캠핑 앱에서 예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세팅을 해요. 예를 들면 날짜 11월 12일부터 13일 날 갈 거고, 지역은 경기, 그리고 제가 반려견이 있어요. 코코가 있어가지고, 자, 부가시설, 반려동물 이렇게 특정 값을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번에 어딜 갈까 이렇게 본단 말이죠. 자, 보다가 양평 휴 오토캠핑장 이런 데가 있네? 그러면 그 다음에 보통은 하게 되는 행동이 이렇게 웨일 브라우저를 끌고 와요. 자, 어떻죠? 방금 전에 제가 세팅해놨던 그 캠핏에서의 검색 결과 있잖아요. 이게 싹 다 리프레시가 돼버리는 겁니다. 괜찮아요? 많이 놀랬죠? 이게 진짜 너무 불편한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물론 없는 건 아닙니다. 맞춰서 쓸 수는 있어요. 자, 예를 들면 애초에 캠핏 앱으로 내가 뭔가 검색을 할 때는 캠핏 화면을 띄워놓고 웹브라우저 화면을 이렇게 띄워요. 즉 멀티태스킹이 된 상태에서 검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. 똑같이 해볼게요. 11월 12일부터 13일, 지역은 경기도, 부가시설에서 반려동물 체크하고, 이렇게 멀티태스킹 화면을 애초에 띄워놓은 상태에서 검색을 하고, 여기서 양평 휴 오토캠핑장 검색해봐야겠다. 이렇게 사용을 하면 물론 괜찮기는 해요. 자, 문제는 뭐냐면 이쪽 검색 화면을 조금 더 크게 보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크기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. 보세요. 이게 뭐야? 애써 다 세팅해놨는데 크기 잠깐 살짝 바꾸는 동안에 다시 앱이 리프레시가 돼버린 거예요. 아니, 그러면은 크기를 바꾸지 않고 딱 1:1 세팅해 놓은 걸 그대로 쓰면 되지 않냐. 그런데 사람이 쓰다 보면요, 매번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리프레시가 되는 앱이 있고 아닌 앱이 있어.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불안정하다는 거지. 결론은 저도 영상으로 이걸 다 소개할 수가 없고 직접 써봐야만 알 수가 있다. 왜? 사람마다 쓰는 앱이 다 다르니까. 지금도 보세요. 카페 앱을 제가 열어놓고 똑같은 내용을 검색을 했거든요. 이때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리프레시가 안 돼요. 이렇게 다르다는 거지. 그래서 결론은 이게 업무용으로 쓰든 개인적인 이런 용도로 쓰든 그 상황을 제가 미리 예측을 하고 사용자가 거기에 맞춰서 써야 불편하지 않게 멀티태스킹을 활용할 수 있다. 근데 이건 좀 아니잖아요. 왜냐하면은 삼성에서 Z 폴드 4를 출시하면서 제일 강조했던 게 태스크바란 말이죠. 근데 이 태스크바를 이렇게 앱마다 불안정하게 써야 된다? 사용자가 정확히 1:1 비율을 지켜가면서 써야 된다? 그러진 못한다는 거죠. 그리고 정말 속 터지는 거 하나가, 윈도우에서 스티커 메모 많이들 쓰시죠. Z 폴드 4에서는 스티커 메모를 태블릿 모드로 인식을 해서 원노트 앱을 깔아도 스티커 메모가 안 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영상을 지난번에 실어놨었는데요. 요것도 쓰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. 화면을 같이 보면 캠핏 앱에서 캠핑장 검색을 하고 어떤 캠핑장이지? 하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고요. 이제 이 캠핑장 괜찮네? 그럼 적어놓을 거란 말이에요. 스티커 메모에다가. 이게 기본적인 루트인데 스티커 메모 화면이 너무 작다 보니까 크기를 살짝 조정을 해요. 그럼 어떻죠? 왼쪽에 캠핏이 리프레시 되는 것도 열받는데 이 오른쪽 보세요. 바로 태블릿 모드로 인식을 해서 스티커 메모가 사라집니다. 작아지면 다시 나타나요.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화면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최적화들이 너무너무 안 돼 있다.
지금 안 돼 있지만 나중에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면 쓸 거예요. 하지만 과연 잘 될까요?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그랬지만 폴드에서 스티커 메모 이렇게 제대로 쓸 수 없는 거, 아니 아예 쓸 수 없는 거, 이미 삼성 포럼에 관련 내용이 문의가 들어와 있었는데도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돼 있죠. 그 질문이 제 기억엔 Z 폴드 2였나? 3였나? 아마 그때였을 거예요. 근데 아직도 이런다는 거지. 지금 뭐 무시해? 지금 MS랑 협의 다 했다며. 근데 이게 뭐냐고. 그리고 더 심각한 거, 카페 앱에서 댓글을 쓰고 싶어. 자, 그래서 이렇게 댓글창을 열었죠. 잘 보세요. 댓글창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요, 태스크바 안 나오죠. 안 나옵니다. 태스크바 안 나와요. 결론은 뒤로 가기를 한번 눌러야 태스크바가 등장을 해요. 근데 이럴 수 있죠. 이거 원래 이런 거 아니야? 그 정도 갖고 불편하다 그래. 근데 과연 그럴까요? 그래서 가져왔습니다. 아이패드. 아니, 폴드 리뷰하면서 왜 굳이 아이패드랑 비교를 해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, 제가 폴드 쓰면서 아이패드하고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두 개 다 쓰는 거 좀 불편하다. 폴드가 크니까 아이패드를 처분하고 폴드 하나로 다 쓰고 싶은데 과연 그렇게 쓸 때 괜찮겠어? 이런 질문이 좀 많았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아이패드로 똑같은 상황을 비교를 해봤거든요. 마찬가지입니다. 댓글창을 열었어요. 올라오죠. 너무 잘 올라오죠. 보통 패드는 이렇게 가로 모드로 돌려놓고 많이 쓰겠죠. 댓글창에서 폴드 안 올라왔어요. 너무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잘 올라오죠. Z 폴드 4의 사소한 기능들이지만 조금 아쉽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다른 차이를 좀 보여드리면, 폴드에서 댓글을 달기 위해서 들어왔어요. 근데 키보드가 올라왔을 때 독바 안 올라오잖아요. 오케이, 알았어. 그럼 독바를 이렇게 올리고 터치를 하잖아요. 지금 보이세요? 안 올라오는 거? 이거 완전 속 터지는 거예요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이게 별거 아니지만 되게 자잘구레한 건데 계속 겪게 되면, 잘 보시죠.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. 이게 원인은 알 수가 없는데 멀티태스킹을 쓸 때 앱 최적화가 안 되어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. 차이를 보여드릴게요. 자, 똑같은 상황에서 패드예요. 댓글을 달다가, 자, 스무스하게 올렸죠. 이렇게 멀티태스킹을 해. 보이세요? 정확하게 화면 분할이 되는 건 당연하지만 너무너무 부드럽게 내가 쓰고 있던 키보드 창까지 그대로 다시 올라오죠. 이런 작지만 계속 실사용자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애플이 자꾸 칭찬을 받는 거고, 저는 지금 이 키보드가 자동으로 다시 딱 올라오는 이런 작은 거 하나에 너무 감성을 느끼거든요. 근데 폴드에서 그런 걸 느끼지 않아도 좋아요. 하지만 불편하지 않게끔은 만들어서 줘야 되지 않나,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. 아까 폴드에서 우리 살펴봤잖아요. 키보드 안 올라오는 거 어때요? 너무 잘 올라오죠. 조절 좀 해볼게요. 너무 잘 올라오죠. 이런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. 이게 한 번 올라오면 잘 올라와요. 봐봐, 되게 답답하게 올라오지? 조금 되네. 이제 한 번 올라오면 잘 되고, 근데 앞서 살펴봤던 대로 키보드가 너무너무 답답하게 올라온다든지, 하필 멀티태스킹을 쓰고 있을 때, 그때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니까 실사용에 아주 큰 아쉬움으로 계속 이어진다.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갤럭시 Z 플립 4에서도 똑같이 확인을 해봤거든요. 자, 지금 똑같이 두 개의 앱이 띄워져 있잖아요. 키보드 너무 잘 올라와요. 물론 얘는 태스크바 자체가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고요. 멀티태스킹을 쓰려면 이런 방법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, 이때 느껴지는 불편함이 없다. 유독 폴드를 쓸 때만 이런 자잘구레한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거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, 이건 좀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 무거워요. 솔직히 무겁습니다. 제가 지금 이런 맥세이프 케이스를 쓰고 있는데요. 그나마 제가 쓸 수 있는 폴드 케이스 중에 가장 가벼운 케이스에 속합니다. 무게를 보면 301g이죠.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. 처음에 물론 알고 샀고 무거운 거 알고 썼습니다. 처음엔 좋았어요. 좋았는데 이게 계속 쓰다 보니까 무거움이 중첩이 되고 마음이 점점 더 변하는 거예요. 근데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. 근데 아까 앞서 살펴봤던 대로 이렇게 무거운데도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아쉬움이 없이 쾌적하게 쓸 수 있다면 무거움을 감수하고 쓰겠죠. 하지만 이런 불편한 점들이 계속, 앱 리프레시 기억나시죠? 키보드 기억나시죠?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니까 쓰면서 내가 근데 왜 무거운데도 이걸 감수하고 써야 돼? 이렇게 사람 마음이 변한다는 거죠. 그리고 이거는 잠깐 제가 일화가 있는데, 제가 폴드 4를 쓰고 손목이 그때부터 진짜로 아프기 시작했었어요. 매진 기억나시죠? 저 병원 계속 들락날락한 거. 제가 단 한 번도 이 손목 엘보라 그러죠. 여기 아팠던 적이 없었어요. 근데 진짜로 아파서 병원에 가기 시작했고 파스도 붙이고 주사도 맞았습니다. 그 다음부터 안 되겠다 싶어서 폴드에서 플립으로 기변을 했고, 그때부터 손목이 괜찮아졌어요. 캠핑 가서 짐 막 옮기고 했는데도 괜찮더라고요.
그리고 이제 카메라입니다. 카메라는 폴드와 플립 시리즈는 늘 한 세대 이전 카메라를 탑재를 했었죠. 그래서 제가 전작인 3세대까지도 카메라는 진짜 별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많이 좀 업그레이드가 됐죠. 사실 일반적인 컷들을 찍는 것만 놓고 보면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. 근데 제가 기대했던 거는 이제 30배 줌 카메라였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30배 줌 카메라도 아직 멀었습니다. 자, 이건 여러 말을 하기보다 실제로 제가 계속 테스트차 찍어봤던 여러 컷들의 결과를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컷이 제가 폴드 사고 한 2주 있다간가 김포에 가면요, 애기봉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조광을 사이에 두고 북한을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. 그래서 북한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신기해서 열심히 찍었잖아요. 지금 보시면 20배 줌부터는 물론 거리가 상당히 멀기는 했는데 거의 못 잡아요. 이미지가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. 왼쪽에 줌맵 뷰를 바로 띄워서 보면서 찍을 수 있다는 거는 편하긴 한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포커스를 못 잡죠. 아무리 터치를 열심히 해도 못 잡더라고요. 그래서 실제 이미지들을 보면 이렇게 완전히 다 뭉개진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. 똑같은 비교는 아니겠지만 제가 폴드 4 이전까지 사용을 했던 갤럭시 S22 울트라가 있습니다. 그 울트라의 카메라 성능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. 이 이미지가 일반 광각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. 저기 멀리 아파트에 공사를 하시는 인부분이 계시는데 높은 거 타고 올라가신 게 있어요. 그 올라간 걸 이렇게 하나하나 확대를 해서 찍어봤는데 이게 최대한 당겨서 찍은 겁니다. 물론 폴드 4보다는 카메라 성능이 조금 더 좋기는 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난다.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런 이미지들도 갤럭시 S22 울트라로 캠핑장에서 꽤 오래전에 찍었던 건데 저 멀리에서 이제 열심히 막 우리 강아지랑 놀아주고 있는 우리 와이프랑 강아지 요 뛰는 거를 줌으로 확확 당겨서 찍었는데도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게 나왔었죠. 그리고 이거는 집 앞에 있는 인공폭포에서 제가 주말에 지나가면서 찍었던 건데 이것도 줌 결과가 상당히 괜찮게 나와 있죠. 이렇게 여러 가지로 써보니까 갤럭시 Z 폴드 4의 카메라가 많이 스펙적으로 향상이 되긴 했지만 제가 가장 기대했던 줌 기능에 대해서는 아직도 한참 멀었다. 갤럭시 S20 그때 나왔던 줌 기능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카메라도 약간 기대 이하였다. 그리고 이런 굵직한 것들 이외에도 좀 자잘한 불편함들도 여전히 좀 많이 있습니다. 커버 디스플레이의 화면 비율이 이제 가로가 더 길어지고 이제 힌지를 줄였잖아요. 그래서 키보드 타이핑이 편해졌다라고들 하는데 맞습니다. 편해진 건 맞아요. 근데 아직 멀은 것 같아요. 여전히 오타가 너무 많이 납니다. 테스트 하나 쓰는 게 이렇게 힘드나? 화면 비율이 물론 가로가 더 길어지긴 했지만 키보드 아직 굉장히 좋습니다. 불편한 거 맞고요. 그리고 서드파티 앱에 대한 최적화가 여전히 너무너무 많이 부족합니다. 지금 보면 유튜브 쇼츠가 이 비율이 맞는 게 아니잖아요. 풀스크린으로 보여주는 거는 화면을 많이 볼 수 있어서 물론 좋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일반 스마트폰 화면이랑 비슷하게 해서 이쪽에다가 한 3분의 2 정도 유튜브 쇼츠 화면을 띄워주고 오른쪽에는 추천 영상을 띄워준다든지 다음 쇼츠를 띄워준다든지 댓글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최적화를 해볼 수가 있겠죠. 근데 이거 아직 안 되죠. 그리고 인스타 비율 이렇게 안 맞는 거 좀 답답하죠. 이게 화면 비율 조정하는 메뉴가 있긴 하지만 이것도 왼쪽에다가는 인스타 화면을 띄워주고 오른쪽에다 어떤 다른 정보를 충분히 띄울 수도 있다는 거죠. 근데 이거를 화면 비율에 맞게 쓰려면 지금 보셨어요? 인스타도 리프레시 된 거? 이런 식이라니까. 애초에 내가 이렇게 멀티태스킹으로 해놓고 쓰면 원래 우리가 보던 화면 그대로 볼 수가 있죠. 하지만 내가 이렇게 쓰려고 이걸 산 건 아니잖아. 그죠? 자, 그리고 티맵도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 펼쳤을 때 모든 화면을 티맵 화면으로 꽉 채울 필요는 없잖아요. 왼쪽에다가 메인 지도를 배치하고 오른쪽에는 여기 메뉴를 눌러야 나오는 이런 정보들을 좀 실어준다든지. 물론 이거는 삼성의 문제는 아닙니다. 하지만 삼성이 풀어가야 할 숙제라는 건 맞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좀 딴 얘기인데요. 저도 인정하기 싫지만 아재폰이라고 불린단 말이죠. 근데 맞는 것 같아. 왜냐하면 제가 폴드를 들고 주말에 가족이랑 같이 쇼핑몰도 가고 밖에서 사람들을 좀 볼 때 폴드를 들고 있는 분들을 한 6, 7명 정도를 본 적이 있어요. 그런데 그 6, 7명 중에 저보다 단언컨대 어려 보이는 분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. 보통 들고 있는 분들 연령대들 보면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중반? 그 정도의 연령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들고 다니고 보면은 항상 옆에 아이가 있어. 이렇게 아빠들이라는 것이.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디자인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제일 큰 것 같고요.
있고요. 그리고 사실 무거운 게 맞으니까. 물론 아재폰인 것 같아서 바꾼 건 아닙니다. 앞서 설명드린 그런 기능들이 불편해서 바꾼 것일 뿐이고요. 폴드는 이제 방출을 할 예정이고요. 이제 플립으로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또는 업무폰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가지고 돌아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진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폰이랑 아이패드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두 개를 통합해서 폴드로 쓰고 싶다 하시는 니즈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직접 이 모든 기기를 다 가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냥 따로따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이패드 미니가 됐든 핸드폰이 됐든 이렇게 따로 쓰는 게 훨씬 더 쾌적하고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가격적으로 봐도 Z 폴드 4 한 대 사는 게 더 비싸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. 삼성 좋아합니다. 저 많이 좋아하고요. 폴드를 막 무조건 깔려고 그런 게 아니라 플립 쓰잖아요. 삼성 좋아하고요. 앞서 제가 말이 조금 과격하게 나왔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간 아쉬운 점에 대해서 들고 온 후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전자기기 리뷰어 험블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근데 옆에서 보시기 어때요? 이렇게 몇 가지 보여드렸잖아요. 이거 빙산의 일각이거든. 너무 완전 배 타고 그쵸. 요거를 많이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진짜 몇 가지들은 폴드 2, 3에서부터 이어져 온 불편함이 지금도 있단 말이야. 근데 거기다가 태스크바라는 걸 새롭게 만들어 놓으니까 겉으로 그냥 보기엔 되게 혹하기 좋아요. 근데 실제로 써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지. 애플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유가 사용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게 만드는 그 디테일한 게 있어서 맞아요. 그리고 아이패드 OS 이제 업데이트 곧 될 거란 말이에요. 이미 베타는 한참 전에 나왔고 와, 거기서 보니까 폴드의 멀티태스킹 못지 않더라고. 근데 이렇게 부드럽게 사용자가 다음 행동을 어떤 걸 할 것까지 예측해서 보여주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사용 경험을 삼성이 빨리 따라와야 되지 않을까. 디테일함이 엄청 맞아요. 이렇게 비싼 기기를 산 사람들은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에 불편을 느끼고 감동을 하거든요.